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화점 붙여벗기 정석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모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벽이 이렇게 걸쳤을 때 거기 붙이고 뻗는까지는요 기본형인데요. 이 모양에서 벽이 이렇게 말모로 두었을 때, 자, 이때는 거기 어떻게 두는 수가 가장 좋은 수일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보통 이 모양에서는 이렇게 붙이는 수와요, 귀에 제일 강력한 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구치는 수, 이렇게 두 가지 수로 가장 많이 쓰여지죠. 자, 먼저 흙이 붙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붙이면 벽이 이렇게 기우고 있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흙이 어떻게 응수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모양이 있어요. 이해로 좀 기력이 상당하신 분들도 이렇게 후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될 때는 벽이 이렇게 우변에 이쪽으로 벌리질 않고요. 상변에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해버리면 이 끊어 잡는 맛이 있기 때문에 벽이 공적이 잘 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 모양은 이렇게 있습니다. 뭔가 좀 흙이 끊어지는 약점들이 눈에 보입니다만 좀 엉성해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크게 염려할 바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양에서 벽이 바로 이렇게 싸우자라고 나오면요,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까지는 필연적인 모양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흙이 이렇게 2단 젖히고요. 젖히고, 자, 벽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흙이 축이 좋으면은 이렇게 잡고, 뭐 축이 불리해도 늘어도 뭐 큰 상관 없습니다만은 축이 좋을 때는 항상 축으로 잡는 것이 좋죠. 자, 축으로 잡고, 자, 그럼 벽이 귀에 흙을 잡으려고 이렇게 뚫을 것입니다. 이때 치중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거의 외골 수순이죠. 자, 여기까지 되었을 때 흙은 끊게 됩니다. 단수 쳐야죠. 늘고, 자, 계속 이렇게 따라 나오면 한번 단수 몰고, 네, 이거까지 선수해 버립시다. 이거까지 두고, 그러면 이거는 좀 고려하는 게 맞겠네요.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패를 하자고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잠깐 보류하고 그냥 늘게 됩니다. 자, 이 모양은 벽이 귀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젖히면 잡을 수는 있죠. 귀는 잡았지만 바깥쪽에 흙 모양이 너무 두터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모양에서 벽이 바로 이렇게 나와서 끊는 수는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모양을 한번 보죠. 자, 여기에서 벽이 이렇게 벌리는 경우는 흙도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지키는 것이 좋은 모양이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제가 사족을 좀 붙이자면, 이 모양에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끊어오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별로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와도 맞고, 이 모양은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수상전에 조임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벽이 있는 쪽에서 젖힌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자, 벽이 젖는 수가 늘어나지가 않죠. 팍팍 조입니다. 그 다음 또 벽이 이번에는 반대편에 의하면 있는 쪽에서 역시 젖힙니다. 막박 수가 쪼이죠. 그죠? 벽이 수가 전혀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흙이 한 칸 띄워둔다 하더라도 애초에 처음 모양에서요, 제초의 모양에서
흙이 이렇게 한 칸 띄워둔다 하더라도 큰 약점이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벽이 그러면 이렇게 벌리질 않고 우변에 먼저 꺼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단수 치고요. 자, 여기에서 하나 끊어놓고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변화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먼저 끊어둔 수가 벽이 손해수죠. 손해수니까. 이렇게 해서 끊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물론 흙이 이렇게 뻗어나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단수 한 방 맞는 것이 조금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예 자, 2점 먹어라 하고요. 이렇게 뻗어버린 수가 좋습니다. 그러면 따면 어떻게 되느냐? 따면 흙이 선수를 잡는 모양. 요것이 깔끔합니다. 만약 우하기의 흙돌이 하나가 있다면, 우하기 흙돌이 있다면 여기에서 흙은 이 날일자로 이렇게 날일자보다는 눈목자로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하는 수가 좋겠죠. 이렇게 견제를 하는 수. 자, 그래서 이 모양은 벽이 먼저 손해를 보고 돌았기 때문에 흙이 발빠르게 뜨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럼 최초의 모양으로 돌아갔어. 자, 흙이 이렇게 붙여가는데요. 이것은 좀 뭔가 변화가 좀 복잡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가장 강경합니다만은 이 수 대신에 다른 수는 없느냐? 저는 오히려 이렇게 붙이는 수보다요. 특히 이 젖바둑일 경우에는 이 수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호구 치는 수요. 보통 이렇게 붙여벗기 정석은 젖바둑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젖바둑이라는 모양의 틀을 볼 때는 오히려 흙이 이렇게 호구 치는 수가 더 재밌어요. 백이 단수 치면 있고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모양인데요. 여기에서 흙이 어떻게 뜨느냐? 이렇게 최대한도로 벌립니다. 과거에 옛날에 어떤 정석책을 보면요. 이렇게 벌리는 수를 뭔가 언급한 정석책이 있었죠. 이 수는 뭐냐 하면요. 이 끊어오는 수에 대한 대비책인데요. 이렇게 해서 쭉 한번 모양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치받고 백일에 젖혀올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 때 여기서 흙이 다르게 뜨면은 또 잡기가 만만찮아요. 그냥 장문 치는 수로 잡는다. 이게 이제 옛날 그 정석책에 보면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조금 해볼게요. 왜 잡히느냐? 백이 이렇게 뜨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뜨면 나와서 끊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요. 백이 뻗으면 그냥 단수 치면 되죠. 이것은 백이 잡힙니다만은 또 다른 한 가지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것은 먼저 먹여치고 막아버리니까 잡힙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벌리는 수도 좋지 않는가? 끊는 수가 없으니까 끝내기에서도 덕이지 않느냐 하지만 글쎄요, 이 모양은 너무 지나치게 부분에 집착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요, 이 모양이 백이 끊지 않더라도 이렇게 끝내게 하는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내려오면 한 번 더 이렇게 같이 따라 내려가서 이렇게 넘어가면요, 그렇게 크게 뭐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는 어떠냐면 여기에서는 좀 크게 벌리고 싶다는 거예요. 백이 끊어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 칸, 뭐 물론 손 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보면 이렇게 둔다 하더라도 귀에 한 점을 내준다 하더라도 오히려 흙 모양이 점점 입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 모양은 흙이 아까 모양보다 더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다시 모양을 가봅니다.
이렇게 요걸 하나 선수하고요. 예, 요걸 선수하고, 벌려가는 수가 좋은데요. 자, 이렇게 벌릴 때, 항상, 뭐가 있죠? 네. 이렇게 많이 벌려가지고, 중간 사이에 100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그런 걱정이 있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못 벌리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00이 여기에서요.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100이 여기서 쳐들어온다면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게 어떤 걸까요? 100이 쳐들어온다라고 보면, 자,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쳐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중간하게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거 두 가지 말고는, 예, 위에서 이렇게, 예, 어중간하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자, 이렇게 한 네 가지 경우를 한번 보죠. 100이 쳐들어오는 모양. 먼저, 100이 여기를 한번 쳐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쳐들어올 때, 흙은 어떻게 공격하는 수가 가장 좋겠느냐 이겁니다. 자, 공격의 종류에는요, 크게 보면 날일자 공격, 날일자로 많이 씌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날일자 공격, 그 다음에는 마늘모, 그 다음에는 모자. 자, 지금 모양을 보면요, 날일자 공격 이렇게, 또 마늘모, 그 다음 모자. 또 다른 것은 없느냐? 다른 것은 뭐 크게 어깨 뭐 짚는 수 이런 건데, 지금 이 모양에서는 이게 어깨 짚는 수, 이것은 뭐 이상하죠? 자, 크게 세 가지로 공격의 종류에는 날일자, 마늘모, 모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수를 선택했을 때 상대방 돌이 적절하게 포위가 되느냐?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양에서는 흙의 입장에서 이렇게 날일자로 씌워가는 수가 좋아 보입니다. 자, 만약 100이 이렇게 붙여오면 맞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뚫고 나가려고 해도 여기에서 더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수는 여기를 끊었을 때 그 다음 수가 없죠. 이으면 물론 뻗어서 안 되고요. 같이 단수 친다 하더라도 이걸 따버리면은 여기에서 단점이 너무 많죠. 잘 안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은 잘 되지가 않고요. 계속 한번 놔볼까요? 그냥 이렇게 뜨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끊어서 이걸 넣을 때 이때 더 뚫을 수가 없죠. 만약 내려가면 이 끊어가지고 아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앙이 잡히게 되죠. 좋지가 않고요. 자, 그래서 이 모양은 좋지가 않습니다만은 100은 이렇게 후퇴할 수밖에 없죠. 계속 나오지를 못하니까 100은 후퇴해야 되고, 맞고, 이렇게 뭔가 모양을 넓혀서 살려고 해도 이 모양이요, 기분 나쁜 것이 여기 치중당할 때 기분 나쁩니다. 이렇게 치중당하면 이게, 자, 여기를 둬야 되는데 흙은 이걸 하나 해두고 놓을 때 여기를 끊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단수 치고요, 굉장히 흙이 두터워지죠. 이렇게 해서 100은 간신히 살아가게 됩니다만은 살아도 이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 바깥쪽에 흙 모양이 너무 두터워졌죠. 그래서 결국 어떤 뜻이 되느냐 하면요, 초반에 돌에 모양을 크게 잡으라는 겁니다. 모양을 크게 잡고 상대방이 뛰어들면 내가 그 모양을 어떻게 집으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요, 상대 돌을 공격해서 나는 바깥쪽에 큰 세력을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시는 것이 좋은 모양 바둑을 두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이렇게 변에까지 거기 벌려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어중간하게 이렇게. 이 모양은 딱 포위하는 자리가 보이시죠? 이 모양에서는 어떻게 거기 포위하느냐? 이것은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깨를 찍게 되면 백이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젖힌다 하더라도 가만히 널어두게 되면 백이 나갈 자리가 막히죠. 사는 모양도 불확실합니다. 이 모양은. 자, 그래서 이것은 잘 되지가 않고요. 이번에는 백이 어중간하게 이렇게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또 어떻게 거기에 응수할 것인가? 자, 이렇게 막 씌워볼게요. 포위하려고. 뭔가, 이렇게 응수하면 이해로 좀 만만치는 않죠. 이 모양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나와서 끊어도 계속 단수 치고 이렇게 내려가면, 이 모양은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죠. 이해로 좀 복잡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만치가 않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허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요, 깊숙하게 쳐들어오면 포위를 하면 되고요. 위에서 깎아오면 삭감이라고 그러죠. 그죠? 위에서 이런 식으로 깎아오면 밑으로 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붙여서 받는 수가 좋아요. 이렇게 붙이면 백이 젖혀오면 끊게 됩니다. 자, 여기를 끊게 됨으로써 이 모양은 단수를 친다 하더라도 이렇게 벗게 되어서 다음 수가 없죠. 내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려갈 수가 없죠. 이렇게 잡히니까. 그래서 여기를 붙이는 수가 좋습니다. 젖히면 끊어서 잘 되지가 않고요. 모양이. 여기에서 백이 조금 더 검토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백이 이렇게 늘면 어떻게 하느냐? 늘면 자, 여기서 이렇게 맞고요. 이걸 두면 놓고. 자, 이 모양은요. 자, 사활 문제에서 많이 보여지는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둘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는 백이 이렇게 빠져야 돼요. 왜 여기를 빠져야 되느냐 하면 이걸 빠지지 않고요. 다르게 두면 다르게 한번 떠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두는 것이야 뭐 치중하고 맞고 또 여기에서 이쪽으로 한다 해도요. 잡히는 모양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100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단수 치면 뭔가 이렇게 패로 버틴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이 모양에서는 흙이 이렇게 치중하는 수가 있습니다. 치중을 하게 됨으로써 이렇게 집을 내려고 해도 이렇게 빠지게 되니까 이것도 뭔가 백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또 다른 거 해볼까요? 이렇게 젖히면 어떻게 되느냐? 막으면 패를 하겠다. 물론 이런 생각입니다만은 치중하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치중을 하고 이해되지 않습니까? 단수 쳐놓고 여기서 하나 맞고 할까요? 하나 맞고 놓을 때 있게 되면 석점을 먹고 잡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으로서는 다르게 둘 수가 없고요. 이렇게 빠져야 됩니다. 자, 빠질 때 이제 이 사활 모양이 나오죠. 여기에서는 어떻게 두느냐? 여기를 치중하는 수가 재밌어 보입니다. 이렇게. 백도 응수를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잡힙니다. 이렇게 해서. 막아도 이렇게 가만히 들어감으로써 백이 석점을 먹고 잡히는 그런 모양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모양은 좋지가 않고요. 백이 이렇게 호구로 받으면 물론 올라갑니다. 나오면 맞고 이렇게 할 때 끊게 되면 패가 되죠. 이것은
백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패를 졌을 때 너무 많이 보태준 그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좋지가 않고요. 여기서 또 유명한 사할 문제가 있죠. 만약 이 모양이었어요. 흙이 이 사할 문제책에 나오는 건데, 만약 흙돌이 여기 하나가 또 미리 있다라고 봅시다. 이때는요, 패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백이 잡히게 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사할 문제에도 이게 많이 나오는 모양이지 않습니까? 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흙이 여기를 치중합니다. 이렇게. 그럼 백이 여기를 받지 않습니까? 아까와 똑같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변 쪽에 흙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는 수가 있습니다. 나오면 맞고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요. 여기를 끊게 되면 이 모양은 백이 오궁도하로 잡히게 됩니다. 자, 이걸 이으면 따고요. 자, 넉점이 단수니까 한 점 따야 되겠죠. 2점. 다시 됐다 내면 어떻습니까? 이 모양은 백이 오궁도하로 잡힌 그런 모양이 되죠. 자, 변 쪽에 흙돌이 하나가 한 칸 띄어져 있는 모양이 있다면 또 그냥 백이 잡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초로 돌아가서 백이 젖혀오면 이렇게 끊었을 때 백으로서는 뚜렷한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백이 이렇게 한번 떠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뚫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백이 원하는 것은요, 흙이 만약에 호구되는 곳이 급소다 해서 이렇게 뻗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뻗게 되면 맞고, 이건 좀 뭔가 복잡하죠. 이것은 좀 복잡합니다. 뭔가 만만치가 않죠. 이것은 뭔가 포위를 하려고 해도 조금 기분 나쁜 구석이 좀 있습니다. 이 모양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걸 이런 식으로 날일자로 이렇게 포위하면 여기가 선수죠. 혹을 쳐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고, 요걸부터 먼저 하죠. 수순을 요거부터 할게 아니고 요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요걸 두고 요렇게 할 때 여기를 뻗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백이 이 선에 빠지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받을 때 문제는 이거죠. 이런 식으로 붙이고 나올 때 이것은 뭔가 만만치 않습니다. 백도 수가 많이 늘어나서 이 모양은 좀 복잡한 모양이 되었네요. 포위가 잘 안 되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놓고 막으면 끊고 놓으면 이렇게 두고 상당히 좀 복잡한 모양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좀 복잡하죠. 복잡한 모양이 되었습니다.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요 가장 좋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붙이고요. 백이 한 칸 뛸 때는 뻗지 말고 끼우는 수가 좋아요. 이렇게 끼우는 수가 좋습니다. 이 수가 이해로 당연한 듯 싶지만 또 이렇게 실전에서 이렇게 놓기가 좀 만만치가 않은 그런 모양이에요. 그럼 이것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를 수 없죠. 막아야 되고 놓으면 이렇게 넘게 되면요 괜히 백 모양이 부담스럽죠. 괜히 백 넉점이 좀 흙 모양의 공격 대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또 흙은 깨끗하게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 부담 없이 백을 공격할 수 있는 모양이 되었죠. 그래서 이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결국 뭐냐, 이렇게 끼운다는 거죠. 이렇게 끼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미션, 마지막 미션입니다. 이번에는 백이 이렇게 쳐들어올 때, 자, 이렇게 쳐들어온 수가 되게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뭔가 어벙벙하게 이렇게 백이 쳐들어오면은 흙은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항상요, 상대방 돌이 내 모양 속으로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돌을
가장 적절하게 포위할 수 있느냐. 포위하는 수를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둑이 좀 더 지금의 바둑보다 나아지시려면,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이 포위수를 잘 익히셔야 돼요. 포위를 한다는 뜻은 꼭 그 돌을 잡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적절하게 포위를 해서 내가 바깥쪽에 완벽한 바리케이터를 형성한다든지 그 정도만 돼도 만족하겠다. 이러한 마인드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백이 이렇게 좀 벙벙하게 이렇게 돌을 쓸 때 포위를 한다. 자, 이 포위 잘해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포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여기 밭전사 사이를 찢어져서 이건 좋지가 않습니다. 한 점 먹어도 흙도 변 쪽에 돌이 닫히게 되죠. 좋지가 않고요. 뭔가 이렇게 씌우면 어떻게 되느냐. 뚫려 나가죠. 자, 그래서 포위란 뭐냐. 상대방이 뚫고 나오려고 해도 이 거물이 찢어지지가 않는다. 완전히 포위가 된다. 이런 자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곳은 어디냐 하면요. 여기가 되겠어요. 이곳. 이렇게 씌워가는 수가 좀 어렵죠.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죠? 어려운 수이긴 한데요. 이렇게 씌우는 수가 지금에서는 가장 적절한 응수가 됩니다. 그러면 자, 백이 여기 두면 자, 이렇게 올 때 자, 겁먹지 말고 과감하게 젖힙니다. 젖히고 단수쳐도 놓고요. 저도 놓고 못 나가죠.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끊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잘 안됩니다. 모양이. 그래서요. 백은 이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두면 놓고 백이 여기를 둔다 하더라도 여기를 둔다 하더라도요. 이 모양은 날일자 정도 가면 오히려 백이 더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빠졌을 때 백이 더 위험해 보입니다. 모양이. 막으면 이렇게 살아둬도 백이 살기도 어렵죠. 이 모양은. 그래서 자, 이것은 백이 잘 되지가 않네요. 그러면 백이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먼저 해두면 이번에 이걸 밀게 됩니다. 또 놔야 되죠. 상변에 뭔가 놔야 됩니다. 이걸 놓지 않으면요. 만약 이런 데 두면 날일자 한 방으로 이 백 전체가 다 잡히게 됩니다. 잡힌 모양이죠. 그랬어요. 백은 살게 되는데 이렇게 둔다 하더라도 두점머리를 때려버리면 백이 산 것 이상으로 더 큰 피해를 보았죠. 자, 이것은 너무 백이 많이 당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모양을 잡는다. 이 모양에 대한 개념이 이걸 집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대방이 들어오게끔 유도를 해가지고 공격으로 뭔가 이득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모양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요걸 해보죠. 이렇게 돌았을 때 중앙으로 한 칸 띄어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붙이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포위망을 구축합니다. 단수 치면 자, 이 모양도 아까와 비슷합니다. 아까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백이 좀 덜하니까. 자, 이렇게 할 때 여기까지 해두고 흙은 딱 지켜두면 살아도 백이 살아도 보세요. 중앙에 너무 모양이 두텁죠. 중앙에 흙의 철벽이 생겼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백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모양이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너무 빨리 들어가게 되면 살아도 세력을 크게 줘서 불리하고요. 그렇다고 너무 방치하면 모양이 서서히 집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 들어가는 타이밍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둑에서. 좌우지간 모양을 크게 잡으시라는 거예요. 너무 겁먹지 말고요. 좋은 바둑을 두시려면 겁내면 안 됩니다. 겁을 먹지 말고 모양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에 혹시 내가 잘못해서 뭔가 실수가 있었다든지 그 부분을 연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겁을 먹으면 모양도 잡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치게 되죠. 그래서요, 과감하게 두는 것이 기력 향상의 비결이 됩니다. 자, 오늘 자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점 붙여벗기 정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이 화점 붙여벗기 정석은 넉 점 이상의 바둑에서부터가 유력합니다. 자, 이렇게 넉 점 정도 바둑에서 한번 보시죠. 이렇게 모양이 되었다. 여기에서 백이 걸쳐올 때, 자, 백이 이렇게 걸쳐오지 않습니까? 백이 걸쳐오면 아까와 똑같은 모양을 해보죠. 이걸 해오면 지금 이 모양에서는 이렇게 호구로 받는 수가 유력합니다. 단수 치면 있고, 자, 여기를 벌리게 되면 우측의 모양뿐만 아니고 좌상기 모양하고도 이게 좀 연관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젖바둑에서는요, 너무 돌이 귀쪽으로 가지 말고요, 이 화점의 성격은 변이나 중앙 쪽으로 이렇게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젖바둑에서는요, 너무 귀쪽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길을 먹고도 망가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요, 이 변이나 중앙 쪽으로 발전하자, 이러한 식으로 가는 것이 화점의 성격에 가장 잘 부합하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주로 화점에서 제일 많이 쓰여지는 수가 뭐죠? 3년성이죠. 3년성. 3년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화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3년성, 이 모양을 이 화점 바둑에서는 세력 바둑에 가장 제일 많이 쓰는 수법 아닙니까? 그죠? 젖바둑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큰 모양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또 겁먹지 말고요, 나가는 것이 젖바둑에서 흙으로서는 좋은 그런 마음가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화점 젖바퀴 정석은 뭐라고요? 넉 점 이상의 바둑에서 유력하게 쓸 수가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공부를 해보면요,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이게 자꾸 수순이 표시되네요. 제가 오랜만에 타이젠 쪽에 한번 해보니까 수순 표시를 안 되게 하는 방법이 없나 모르겠네. 하여튼, 자, 여기에서요, 백이 이렇게 걸치지 않습니까? 걸칠 때, 이 붙여벗기 정석을 했을 경우에요, 역시 변 쪽으로 가라는 거. 이쪽이 중심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좌우에 다 모양이 살아나죠. 자, 이런 식으로 질 때 지더라도 이렇게 모양을 잡으시라는 거. 들어서 전투 후보는 또 그때 나중에 어떻게 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크게 모양의 프레임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백이 만약에 마늘모로 해올 경우에는 물론 붙이는 수도 강경합니다만은 오히려 무난하게 보이는 수가 더 좋아요. 이렇게 호구 치고 단수 치면 연결하고 여기까지 선수를 한 후에 과감하게 이쪽 변 쪽으로 벌리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좌우가 양쪽이 모양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젖바둑은요, 좋은 바둑을 두는 요령이 좀 변 쪽으로 또 중앙 쪽으로 돌이 가는 것, 그것을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이창호 해서 이렇게 날짜 받는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큰 모양을 만들기가 좀 어렵죠.
예, 승부 위주로 가는 바둑입니다만은 젖바둑에서는 모양을 좀 크게 잡고요. 크게 잡고 그 다음에 물론 상대가 돌았을 때는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또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오늘 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죠. 그죠? 어떻게 상대방이 내 모양이 쳐들어왔을 때 포위를 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바둑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화점 붙여뻗기 정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